에두아르 마네는 목욕이라는 작품으로 살롱전에 출품했다가 낙선했는데요. 이를 불쌍하게 본 나폴롱 3세는 낙선된 작품들의 전시회인 낙선전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네는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약 8천여 명이 보는 관중 앞에서 공개했죠. 그리고 그 결과 당대 비평가로부터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현대 미학자의 두 가지 해석.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자, 우리 어디서 이 그림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죠? 네, 바로 그 유명한 인상파 화가 모네의 1863년작 풀밭 위의 점심 식사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작품은 르네상스기의 거장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에서 나온 자세나 시선 처리 등을 차용해온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원작으로부터 맥락이 전혀 다른 자신의 작품에 부분적으로 차용의 기법을 마네가 사용한 것이죠. 자, 뭔가 예상되지 않나요? 당연히 이 차용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이어질 법하죠. 마네의 이러한 차용은 거장들의 작품에 익숙했던 평론가와 관객들로부터는 어설픈 모방이다 라는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또 근대를 여는 새로운 회화를 기대하던 사람들로부터는 과거로부터의 회귀라는 비판 또한 가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마네의 의도에 대해 미국의 미학자인 마이클 프리드는 종합을 통한 계승과 발전의 전략을 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거장의 작품들에서 엿볼 수 있는 전통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종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호평이었던 거죠. 자, 프리드에 따르면 마네는 과거를 집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 원근법을 따르면서도 이를 무시하는 새로운 기법을 공존시켰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풀밭 위의 점심 식사에서 근경의 새 인물 외에 원경에도 한 인물을 배치해서 거리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대비를 주는 전통적 명암 처리 기법을 무시하고 중간 색조를 마구 사용해 평면화라는 새로운 기법을 창출한 겁니다. 즉, 프리드는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과거 전통의 집약과 함께 원근법의 발전적 계승을 이룬 평면성을 가진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프리드의 해석을 비판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던진 콩파뇽도 있었습니다. 자, 콩파뇽은 거장들의 작품에 대해 마네가 재해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오히려 전통과 단절하려는 계기로 삼았다고 평가합니다. 자, 프리드의 해석과 시작부터 정면 충돌하고 있죠. 전통과의 단절. 그런데 또 주장에는 근거야 있어야 할 테니까, 자, 콩파뇽은 마네가 풀밭 위의 점심 식사에 차용해온 인물의 자세나 시선 처리, 구도 등이 원작의 중심 인물인 파리스와 여신들을 차용하는 대신에 중심 주제와 무관한 주변부의 바다의 신들로부터였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게다가 원작에서의 신을 일상인물로 대체한 것은 원작에 내재된 의미를 아예 차단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콩파뇽은 프리드의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들의 종합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콩파뇽은 마네가 원근법에서 벗어난 기법을 동원하여 회화만이 지닌 평면성에 주목하게 했다는 프리드의 견해에는 동의하면서도 이것이 원근법을 계승, 발전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콩파뇽은 어떤 점을 높게 평가했을까요? 자,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세부가 정밀하게 묘사된 정물과 달리 풍경은 매우 거칠게 극도로 단순화해서 심지어는 그리다 만 것 같은 느낌조차 듭니다. 자, 그러니 윤곽선이 뚜렷한 남성 인물들은 마치 오려붙인 듯한 느낌마저 들죠? 자, 이게 바로 콩파뇽이 말하는 전통적 원근법의 무력화를 통해 평면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마네 의도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프리드와 콩파뇽 두 평론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마네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미술사에서 마네는 이와 같이 여러 해석을 낳을 만큼 역사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준 매우 중요한 인물로 손에 꼽힙니다. 마네는 현대적 회화를 가장 먼저 완성도 높게 실천한 화가라고 평가받습니다. 거장의 작품을 차용하면서 오히려 교훈적 의미를 제거하고 재현적 기법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회화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마네를 두고 콩파뇽은 교훈이나 재현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예술의 자율성을 진정으로 추구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회화의 효시라 불리는 마네의 작품 세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